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3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체인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유저 파라미터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디자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할 때 퓨전 360이 자동으로 파라미터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 유저 파라미터는 그것과는 별개로 유저가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해서 편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절개찾기, 별표를 눌러서 절개찾기 등록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그 절개찾기를 용도에 맞게 미리 만들어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테이블을 오늘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이 테이블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겠죠. 테이블의 상판의 길이, 그리고 상판의 폭, 상판의 두께, 그리고 테이블의 다리의 직경과 길이,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메인 변수들을 미리, 그러니까 유저 파라미터에 등록해 두고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새 디자인을 열고요. 여기 네, 오늘 만들어 볼 여기 테이블인데요. 그 테이블에 들어갈 수치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상판의 길이가 1500이고요. 상판의 폭이 750, 그리고 두께, 다리의 직경과 다리 길이까지 이렇게 다 잡아봤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런 테이블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둔 거는 이제 파라미터 네임입니다. TL이라고 적어둔 건 테이블 랭스, 상판의 길이니까 테이블 랭스 이렇게 적어둔 거고요. 풀네임으로 뭐 테이블 랭스 이렇게 뭐 적어도 문제는 없지만 풀네임으로 적게 되면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귀찮죠.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본인이 구별할 수 있게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판의 길이는 테이블 랭스, 테이블 위스, 테이블 thickness, 다리의 직경이니까 leg diameter, 다리 길이는 leg length,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네임까지 이렇게 제가 붙여봤고요. 네, 이제 체인지 파라미터를 열고요. 얘는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유저 파라미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플러스 표시가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하면 파라미터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먼저 이름에 상판 길이 요거부터 먼저 등록을 할 건데요. TL이라고 아까 전에 테이블 랭스였죠. 그래서 TL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닛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요. 펼쳐보면 뭐 여러 가지 유닛이 이제 보입니다. 길이에 대한 것, 각도에 대한 것, 뭐 쭉 나오는데요. 뭐 대부분은 길이랑 각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리미터가 붙어 나오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 유닛이라고 해서 뭐 이제 단위가 필요 없는 그런 변수면은 노 유닛으로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하는 단위를 넣어주는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다음에 익스프레션에서 이제 수치를 넣어야 되겠죠. 1500이니까요. 그래서 1500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뭐 이런 수치값이 아니고 뭐 필요하다면 뭐 방정식이나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밸류가 1500으로 같이 뜨죠. 코멘트는 뭐 이제 이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글로 넣으셔도 됩니다. 상판의 길이 이렇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테이블 랭스에 대해서 1500mm고요. 밸류 값이고 설명은 상판의 길이고요. 하나 더 넣어 볼까요? 다시 필요 잘못된 거라 그러면 여기 X를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고요. 추가하려면 다시 플러스 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상판의 폭이니까 테이블 위스고요. 밀리미터는 그대로 두고 익스프레션이 750mm고요. 코멘트에 상판 폭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파라미터를 5개 모두 다 등록을 했습니다. OK를 눌러서 창을 닫고요.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먼저 좁게 좀 빼주고요. 테이블 상판 스케치를 먼저 할 건데요. 여기 센터 렉탱글, 저는 여기 툴바에 아이콘을 빼놨습니다. 센터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렉탱글 하나를 그려주고요. 상판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를 조금 줄여 이렇게 화면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멘션으로 들어갑니다. 단축키 D 눌러서 얘가 테이블의 상판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눌러서 상판의 길이가 이름이 테이블 랭스니까 TL이잖아요. 그래서 T 치면은 T가 들어가는 파라미터 이름은 전부 다 여기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원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도 되고 아니면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항목을 찾아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TL이니까 TL을 여기서 엔터를 치고 한 번 더 이렇게 쳐주면 상판의 길이가 1500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고요. 자, 상판의 폭은 TW죠. 그래서 TW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를 2번 쳐주면 이렇게 750mm가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걸 익스트루드를 해서 상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익스트루드로 단축키 E 눌러서 들어가고요. 자, 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익스트루드는 얼마나 하면 되죠? 상판의 두께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thickness TT 이렇게 넣어주고요. 엔터를 쳐주면 엔터가 안 들어갔네요.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테이블 상판 만들기는 끝이 났고요. 여기서 체인지 파라미터를 살펴보면요. 이걸 열어보면 아까 상판에 대해서 만들었던 여기 유저 파라미터가 여기 제대로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디자인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서클을 그리고 패턴을 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꼭 생각해야 하는 거는 앞서 만들었던 이런 객체 또는 이런 피처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을 항상 고려를 하면서 디자인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축키 C 눌러서 센터 다이미터 서클로 들어가고요. 자, 스케치 평면은 이렇게 상판의 밑부분에 다리가 있어야 되니까 상판의 밑을 평면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제 스케치 모드로 들어왔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는데, 자, 다리의 직경은 렉 다이아미터죠. LD 이렇게 LD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50mm가 직경인 서클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서클은 이제 위치가 아직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뭐 따로 어떤 변수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 모서리에다가 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터로 모서리를 먼저 따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입니다. 얘랑 얘가 50, 얘랑 얘가 50 이렇게 줄 건데 같은 50이니까 얘를 클릭하면 같은 이제 이 D11이 같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를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각각의 모서리에 제가 배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이 렉탱귤러 패턴 이걸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만들었던 서클을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다리는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자, 개수는 2개씩만 하면 되고요. 자, 가로 예법부터 먼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길이가 여기 1350으로 나와 있고요. 전체 길이가 1500이고 여기가 50 빠지고 여기가 50 빠지니까 1500에서 100이 빠지면 1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1400 이렇게 넣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750이니까 50 빠지면 650이 되겠죠. 650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네, 위치상으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맞는지는 아직 확신이 서질 않네요. 자, 일단 OK를 눌러보고요. 스탑 스케치 하고요. 익스트루드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들어갑니다. 4개의 서큘러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다리 길이는 랭스죠. LL. 그래서 LL 이렇게 치고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게 뭐 단순한 테이블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체인지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디자인하면서 넣었던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쪽으로 빼버리겠습니다. 이 모든 수치값이 여기에 다 표시가 되고 있고요. 정리를 조금 할게요. 크기가 너무 커서 얘도 좀 줄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걸로 이 테이블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전 종결이면 뭐 깔끔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디자인 수정은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또 다른 예로 이런 디자인을 응용해서 나중에 파생 상품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랑 세트 상품으로 길이랑 폭이 좀 작은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예를 들어보면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 이 상판의 길이 테이블 랭스에서 지금 현재 1500인데 얘를 좀 작게 1200짜리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죠. 폭도 750이 아니고 600짜리 이렇게 조금 작은 거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디자인을 수정해 보니까 수치로 수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상판과 다리가 따로 놀면서 뭐 디자인이 조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판의 다리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서클에 우리가 패턴을 줬는데요. 그 패턴을 줄 때 값을 이런 1400이랑 650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 상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판의 사이즈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런 그냥 상수로 이렇게 값을 넣었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상판의 사이즈랑 연관되게 다시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1400이라는 수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치를 1200으로 바꿨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500에서 50씩 빼서, 그러니까 100을 빼서 14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제는 얘를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여기 2200이라는 수치가 상판의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L 빼기 100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W 빼기 100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은 이렇게 크기가 맞게, 다리 크기가 맞게 이제 돌아갔고요. 자, 다시 원래의 크기대로 다시 돌아가도 이제는 이제 유기적으로 다리의 위치가 상판의 사이즈랑 연관되게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리 위치가 너무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위치를 잡은 건 여기서 50 여기였죠. 여기서 이 50을 안쪽으로 좀 넣어주기 위해서 100으로 이렇게 바꾸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자, 여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긴가 하면 이걸 다시 50으로 다시 돌리고요. 자, 여기 아까 이 패턴에서 역시 같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 50이 변할 수 있다는 어떤 변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100이라는 수치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얘가 변수라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이런 100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D11, 이 변수의 이름인 D11을 여기에 넣어줘야지 제대로 되는 거는 그겠죠. 네, 그래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TL 빼기 100이 아니고 D11 그리고 D11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이 아니고요. D11 곱하기 2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밸류가 거기에 맞게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제 수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100으로 다리를 안으로 조금 넣자 이렇게 해서 100으로 수치를 키워주면 네, 이제 4개의 다리가 딱 맞게 안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패턴에서의 위치를 네, 여기 있던 이 변수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 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네, 문제가 없는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란 건 단순히 수치만 넣고 뭐 히스토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피처들 간의 객체와 변수들 간의 연관 관계를 잘 설정을 해줘야 이런 식으로요. 비로소 제대로 된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이니까 뭘 어떻게 해도 뭐 금방 수정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뭐 며칠이 걸려서 복잡한 제품 디자인을 했는데 뭐 연관 관계 이런 걸 전혀 설정을 해두지 않으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파라 모델링을 할 이유도 뭐 전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퓨전 360은 이런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상판의 길이가 1500이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300을 더 늘려서 뭐 1800으로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1800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만 이런 게 만약에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일일이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 OK 누르세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바꾸는 방법이 단축키 M 눌러서 Move로 들어가고요. Move 오브젝트를 Face로, 여기 바디가 아니고 Face로 바꾸고요. 다음에 이렇게 Face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쭉 당겨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당겨주는데 전체가 300 이렇게 당겨주면 네, 간단하게 테이블 길이를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눌러보면 1800으로 바뀌었죠. 네. 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조금 뭐 밋밋하고 좀 재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다리 각도를 조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메트릭이면 이게 근본적으로 스케치를 다시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다이렉트 모델링에서는 자, M 눌러서 무브로 들어가고요. 페이스에서 이렇게 다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냥 각도를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5도 여기서 이렇게 5도 이렇게 틀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모델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누르고요. 자, 지금은 바디가 한 개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 페이스로 제가 이렇게 셀렉트 프라이어티에서 페이스 우선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리는 지워버리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네, 페이스를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미러로 해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를 미드부터 먼저 할까요?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도 페이스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미러 플레인을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리피트 미러에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다시 미러 플레인을 선택해 주고요. 오케이 누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300을 늘린 것 때문에 테이블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럼 얘를 다시 또 무브를 하면 됩니다. 단축 M 눌러서 무브로 들어간 다음에 선택하고 축을 이걸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 이렇게 주고 오케이 눌러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가 벌어진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런 이제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 파라미터 같은 거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페이스를 잡고 움직이고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를 다이렉트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다이렉트 모델링에 대해서는 파라메트릭 설명이 이제 끝날 때쯤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체인지 파라미터에서 유저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피처들 간의 그러니까 변수들 간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왜 잘 잡아 놔야 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디자인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체계를 잘 잡아두면 나중에 수정할 때 굉장히 편하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설정을 잡아두기가 좀 어렵고 뭐 여러모로 귀찮기 때문에 너무 또 파라메트릭 모델링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요. 자, 퓨전 360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다이나믹 모델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레이저 커팅을 이용한 간단한 박스 디자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